일단 목차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음향인식에 대한 이 정의와 종류가 있는데, 음향인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진행하면서 어떤 음향인재 하위 카테고리 5개의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에서 보듯이 어쿠스틱 싱 클래시피케이션, 사운드 이벤트 디텍션, 언노말리 디텍션, 오디오 태깅, 오디오 캡셔닝으로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이런 어쿠스틱 싱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놓여진 특정 장소에서 입력되는 소리, 오디오를 분석하여 해당 장소가 어디인지를 분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장소에서만 발생하는 파지티브 인스턴스, 여기서 인스턴스는 음향에서 이 음향인식에서 이벤트로 사용이 되고 합니다. 이러한 파지티브 인스턴스를 구분을 낼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장소들과 공통적으로 발생해서 시인 분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네거티브 인스턴스를 가중치 낮게 주도록 학습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이벤트 디텍션은 마이크로 녹음된 음향 소리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의 종류가 무엇인지, 발생 시점, 끝나는 시점이 어디인지를 이제 인지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람들의 이런 말소리나 어떤 개가 짖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비행기 이착륙 소리, 이런 기계음 같은 것들이 다 이벤트에 해당되며, 이러한 이벤트 발생 시작점과 끝점이 라벨링되어 있는 데이터를 스트롱리 라벨 데이터라고 하고, 단순히 이벤트의 종류만 라벨링되어 있는 데이터는 위클리 라벨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노말리 디텍션은 정상과 비정상 중에 비정상을 탐지하는 것으로, 학습 과정에서는 정상 데이터만으로 계속 학습을 한 후 테스트 시에 학습된 정상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비정상, 이 정상 데이터의 분포가 아닌 데이터를 비정상으로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비정상 데이터의 수집이 정말 어렵고, 비정상 데이터는 일정한 패턴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의 일환으로 제품의 생산시설에서, 공정시설에서 로봇이나 제품이 생산될 때의 소리를 듣고 자동으로 비정상 제품을 판별하도록 하기 위한 이 언노말리 디텍션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태깅은 마이크로 녹음되는 음향 파일에서 특정 이벤트에 대한 존재 여부를 예측하여 라벨, 즉 오디오 태그를 생성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디오 캡셔닝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입력된 음향 파일을 분석하여 해당 음향 파일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자막을, 캡션을 생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오디오 캡셔닝은 나중에 이제 NLP와도 함께 사용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NLP는 자연어 분석이나 자연어 이해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분야로, 그래서 구문 분석이나 문장이 실제로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지 결정하는 그런 실용 분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정 오디오를 통해 캡셔닝된, 자막 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NLP를 처리하고 해당 상황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이렇게 수행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향 인식에 대한 정의와 그 종류, 방법, 그리고 이런 5가지 세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목차를 통해서 알아본 후에, 이런 두 번째 목차에서는 이 첫 번째 어쿠스틱 싱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정의와 이 분야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 그리고 연구 논문을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운드 레코그니션, 이 음향 인식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음향 인식은 어떤 특정 장소나 특정 활동 등을 통해서 발생한 음향 신호를 녹음 및 분석하여 해당 상황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메커니즘은 음향 신호에서 특징 벡터를 추출하고 딥러닝 모델을 통해 학습한 후 인퍼런스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겨 0-1과 같이 이런 강아지가 소리를 내는 것을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되면 그것을 또 주파수 성분으로 이제 바꿔주고 변환한 후 해당 소리에서 특징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출된 특징을 토대로 해서 딥러닝 모델로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이 음량 소리가 공원에서 녹음된 소리인지 또는 강아지가 짖고 있는 소리인지 최종적으로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음향인지는 그 세부 분야로 어쿠스틱 싱 클래시피케이션과 사운드 이벤트 디텍션, 오디오 태깅, 오디오 캡셔닝, 언노멀리 디텍션 등의 다양한 세부 분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 세부 분야별로 데이터의 수집 환경이나 이 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이러한 예측 도메인 등이 이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음향 인식의 종류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먼저 어쿠스틱 싱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음향이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된 장소를 이제 분류해내는 기술이고, 사운드 이벤트 디텍션은 음향 발생한 시간이나 위치, 음향 소리의 이벤트의 종류를 인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언노말리 디텍션은 음향 소리를 분석하여 고장이나 비정상 등을 이제 진단하는 기술이고, 오디오 태깅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파일 내에 있는 음향 소리들의 태그를 붙이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캡셔닝은 오디오 파일의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 자막을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이 어쿠스틱 싱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사운드 이벤트 디텍션과 언더말리 디텍션 이 2가지는 바로 다음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이 오디오 태깅과 캡셔닝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이제 발표를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향인지는 이렇게 다양한 세부 분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각 세부 분야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 구조나 이 딥러닝 모델의 구조 및 구성 요소가 달라집니다.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이제 인풋 피처 디멘전이 레이어를 거듭할수록 노드 수가 줄어들면서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특징을 집중해내서 추출해내고, 아웃풋 레이어에서는 이제 클래스 개수에 따라 노드 수가 정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노멀리 디텍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과 비정상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입력된 오디오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구현되고,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점차 줄었다가 다시 원본 크기로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또 이제 그 종류 중에 첫 번째 거, 어쿠스틱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앞서서 이제 또 음향인지의 각 세부분에 대한 뭐 소개는 다 이제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또 정리하듯이 이제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목표는 이제 음향이 녹음된 장소를 분류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왼쪽 편과 같이 이런 오디오를 입력으로 받아 아웃풋을 해당하는 장소의 라벨을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미지의 어떤 음향 신호를 받아서 그게 뭐 메트로 스테이션에 해당하면은 전철역으로 해당하면 아웃풋으로 메트로 스테이션이 나오도록 하는 어떤 딥러닝 모델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데이터는 뭐 식당이나 기차역, 공항, 도로 등 이런 다양한 장소에서 녹음된 음원이 될 수 있고, 특히 또 각 이제 뭐 같은 식당이나 뭐 공항이나 뭐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는 그런 음원도 이제 그런 도시 뭐 뉴욕이냐 인천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에 따라서 데이터들마다 이제 뭐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오디오에는 뭐 분류하고자 하는 씬과 관련이 없는 주위 환경 소음이나 또는 뭐 불필요한 뭐 씬을 분류하는데 이제 특정 씬을 분류할 때 필요하지 않은 이벤트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잡음제거나 불필요한 이벤트가 있는 세그먼트를 찾아내 제거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운드 이벤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음향 종류와 해당 음향의 온셋과 오프셋을 판단하는 것이 목표이며, 위쪽 이제 위쪽 사진의 이 왼쪽과 같이 어떤 전체 음향 파일 내에서 뭐 알람 소리의 위치와 뭐 온셋 그리고 오프셋을 인지하도록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듯이 한 음향 파일에는 여러 개의 이벤트들이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서 이렇게 겹쳐서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로는 뭐 개, 고양이, 말소리, 문소리 등 음향을 다양한 위치에서 녹음을 하고 그렇게 음향 라벨을 이제 생성하고 있고, 주요 이슈로는 이제 동시에 발생되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이렇게 발생하는 음향이 존재하거나 음향의 시작점과 끝점에 대한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언노멀리 디텍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상 데이터가 아닌 비정상 데이터 또는 어떤 특정 군집에서 벗어난 데이터들을 검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데이터들은 주로 정상 및 뭐 비정상 기계 설비의 작동, 소리, 보통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아까 이제 사용된다고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정상 및 비정상 기계 설비의 작동 소리 같은 걸로 데이터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이 이런 정상적인 군집에서 벗어난 이런 아웃라이어가 일종의 비정상 데이터로 판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로는 이런 비정상 데이터의 수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정상 데이터는 또 다양한 패턴, 이제 어떤 뭐 제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이제 그런 게 원인이 다양하니까 그런 비정상 데이터에 다양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디오 태깅은 이렇게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 오디오 전체 클립 내에서 특정 소리에 여기서 활성화되는 이런 특정 소리를 예측하여 존재 여부를 예측하여 이런 오디오 태그를 뮤직이냐 스크린이냐 뭐 이런 거 쓰니까 스피치 오디오 태그를 생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여러 종류의 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음원들과 그렇게 해당하는 태그를 타겟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로는 온셋과 오프셋 시점이 없는 이런 위클리 라벨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뭐 태그와 음원이 서로 이렇게 매칭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디오 캡셔닝은 여기서 이렇게 0-7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어떤 하나의 10초짜리 음향 파일을 듣고 해당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여기 중에 한 개의 자막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특정 상황의 음원과 그 음원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텍스트 자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는 이제 뭐 특정 이벤트가 여러 부분에서 발생한다는 것과 뭐 다른 이벤트가 이제 겹쳐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뭐 해당 구간의 어떤 이벤트들의 해당 구간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앞서 설명드렸던 뭐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제 다음으로 발표할 발표자들이 이제 발표를 하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음향 인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어쿠스틱 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상세 내용과 이제 뭐 연구 동향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쿠스틱 씬 클래시피케이션의 어떤 이 어쿠스틱 씬 클래시피케이션 ASC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씬은 어떤 특정 장소의 백그라운드 사운드로 공항, 지하철, 식당, 거리, 쇼핑몰 같은 게 이제 다 모두 해당이 되고, 이러한 씬 또 씬 내에는 여러 이제 이벤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는 특정 활동을 수행하거나 뭐 특정 제품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소리로 휴대폰 진동이나 뭐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출입문을 여닫는 소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특정 패턴을 특정 장소에 해당하는 특징과 패턴을 찾고 이 데이터가 어떤 장소에서 녹음된 것인지를 분류해내는 기술을 이제 어쿠스틱 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향 인지에서 이제 주로 이 음향 인지 분야에서 유명한 DKS 챌린지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음향 파일들은 보통 10초 정도 되는 길이의 음향 파일을 사용해서 이런 씬을 분류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그 DKS 챌린지에서 사용되는 그런 클래스들, 씬 클래스들과 뭐 데이터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어쿠스틱 씬 클래시피케이션의 어떤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들인데, 모두 다 이제 DKS 챌린지에서 사용되는 10개의 씬 클래스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모든 공간에서 뭐 이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의 이제 모든 씬에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말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소리만으로 구분해내도록 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씬이더라도 뭐 어디 인천공항과 뭐 어디 다른 뭐 뉴욕에 있는 공항이라든지 뭐 이런 공항들, 런던에 있는 공항들은 이제 같은 클래스에 속하긴 하는데 또 서로 다른 이벤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어쿠스틱 씬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의 어떤 수집 환경이고, 그리고 이런 어쿠스틱 씬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의 주요한 특성으로는 음성과 달리 이제 클린한 음성 파일과 달리 이제 음향 장면 데이터는 이제 음향 발생원들이 좀 이벤트들이 많고, 그래서 신과 관계가 없는 주위 환경 소음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이후로 뭐 자금 제거 연구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버스나 뭐 이렇게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달리거나 뭐 이런 뭐 전철이 달리는 이때 발생하는 기계음들 같은 게 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이런 공항 에어포트나 뭐 인도 쇼핑몰에서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람들의 말소리나 뭐 어떤 소리 안내 방송 같은 게 이런 게 같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음향 장면을 분류하는 ASC의 아키텍처는 이것과 이제 이렇게 이 구조와 같이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녹음된 음향 파일의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음향 신호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신호 분석의 쉬운 주파 성분을 변환하고 해당 스펙트로그램에서 반복되는 패턴 또는 강조되는 어떤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데이터가 모자랄 때는 이렇게 뭐 오그멘테이션, 겐을 통한 오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를 늘려도 되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아니면 또는 이 로우 데이터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특징을 특정 장면에 해당하는 특징을 뉴럴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한 후, 그리고 이제 10개의 이런 클래스로 씬으로 최종적으로 인퍼런스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 시에는 뭐 소리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그것을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시에는 이제 뭐 소리, 오디오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해서 기존에 학습했던 모델 알고리즘으로 분류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이제 인퍼런스하는 시널 인퍼런스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은 뭐 어떤 시계열 데이터의 음향 신호를 분석에 의한 주파 성분으로 이제 변환을 했고, 이렇게 변환된 스펙트로그램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나 뭐 강조되는 특징을 이제 찾는 그런 알고리즘을 또 사용하고, 이렇게 그 특징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클래스인지를 분류해내는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이제 클래스를 분류해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어떤 데이터로 분류 알고리즘이 또 어떻게 씬을 분류해내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으니, 이제 이번에는 씬 클래시피케이션의 본질적인 특성과 그러한 데이터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계속 언급된 내용으로 씬 데이터 내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과 뭐 그래서 특정 장면에 해당하는 어떤 임펄스 리스폰스를 분석해서 씬을 분류해야 합니다. 그래서 키 오디오 이펙트, 그래서 사운드 이벤트, 특정 씬에 이제 해당하는 사운드 이벤트를 인지한 후 오디오 아쿠스틱 씬을 이제 오디오 씬을 추정하는 전략을 사용하거나 또는 오디오 단위의 뭐 씬을 바로 추정하는 전략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씬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에서 오인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에도 이제 주의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서로 다른 씬이더라도
그래서 유사한 사운드 이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 씬으로 오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게 이 1-6이 그러한 오인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이제 뭐 간단히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이런 뭐 공원이나 이런 에어포트, 메트로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애들과, 그리고 이 공원에서만 해당하는 플러스 부호를 가진, 공항에서 해당하는, 메트로에서 해당하는 이런 플러스 구조를 가진 애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뒤이어서 나중에 또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 이벤트들을 하나의 인스턴스라고 보고, 이렇게 공원에서만 특정 씬에서만 존재하는 플러스인 것들을 포지티브 인스턴스,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인 것들을 네거티브 인스턴스라고 네거티브 인스턴스로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동일신으로 오인할 수 있는 뭐 이런 유사 사운드 이벤트들을 어떻게 잘 분류해낼 수 있는지, 구분해낼 수 있는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동일한 씬이더라도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항이더라도 뭐 런던 공항이냐 뭐 아니면 인천 공항이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녹음 장소가 다르면은 주의 환경이 달라져서 뭐 대표 특성이 해석되거나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로드 씬 내에서 뭐 이 라벨링이 또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벤트를 인지한 후에 뭐 이런 이벤트들이 다 라벨링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런 이벤트들, 하나의 음악 파일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이벤트들에 대한 라벨링이 어렵기 때문에 씬 라벨을 이용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각각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형식의 그런 학습 방법도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슈퍼바이즈드 이제 학습 방법에 따라서 총 두 가지의 연구 분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반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반으로, 먼저 슈퍼바이즈드 어쿠스틱 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반의 ASC는 이제 씬 라벨을 모두 주고 바로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음향 장면을 이제 분류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사용되는 거는 뭐 CNN, 뭐 GRU, LSTM, RNN 이런 것들, 그리고 어텐션 등의 다양한 기법들이 주로 앙상블 되어서 사용되고 있고, 이제 학습 시 충분한 데이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변형을 하여 이제 로우 데이터나 레이턴트 스페이스 단에서 데이터를 변형하여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유한 데이터에 오버피팅이 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뭐 드랍아웃 같은 거나 아니면 일반화 기법들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슈바이스 어쿠스틱 싱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아까 말했듯이 오디오에서 이런 전체 획분을 통해서 파스 방분 바꾸고 이런 것에서 특징을 추출해내는 알고리즘과 분류해내는 알고리즘 통해서 최종적으로 씬라벨을 예측하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클래스마다 이제 데이터 분포들을 이제 찍어봤는데 이렇게 조금씩 분류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는 이제 슈바이스 러닝 기반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슈바이스 러닝 기반으로 이제 ASC를 수행한 논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DDCN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CN을 분류를 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이 DD는 이 뎁스와이즈 CNN과 디스아웃이라는 기법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인용한 DKS 챌린지는 2020년도 태스크 1D이며, 이것은 이제 CNN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을 최대한 높이되 딥러닝 모델의 크기를 500KB 이하로 구현을 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여러 CNN 레이어들을 이렇게 부업적으로 사용하면서 모델의 오피팅을 방지하는 디스아웃이라는 기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드랍아웃과 디스아웃이 뭐 어떻게 다른지 그림으로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디스아웃은 어떤 특정 노드를 비활성화하는, 특정 노드를 랜덤으로 비활성화하는 드랍아웃과 달리 특정 노드 값을 레이턴트 벡터들 간의 어떤 특정 값으로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오피팅을 방지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강건하기 위해서 이제 스펙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1-9, 피규어 1-9와 같이 어떤 남색으로 이제 뭐 타임머핑이나 아니면은 타임 프리퀀시 축의 마스킹을 통해서 원본 데이터를 변형시키고 그래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또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색으로 가려진 부분이 마스킹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붉은색 점선으로 된 부분이 여기서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이 조금 옆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머핑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결국은 모델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어떤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모델 축소를 위해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기존에 여기서 피규어 1-10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컨볼루션 계산과 달리 인풋 데이터의 어떤 채널을 분리해서 각각을 개별적으로 컨볼루션을 수행해서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의 주요 기법을 통해서 챌린지 1등의 성능보다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기반으로 어쿠스틱 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음향에서는 인스턴스는 이제 이벤트를 뜻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벤트들의 라벨링이 없이 단순히 그런 인스턴스 라벨링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고 그런 라벨링 없이 신 라벨만 가지고 학습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스턴스를 여러 개 학습하는 것을 이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이라고 하며 이렇게 1-11과 같이 씬 속에는 여러 개의 인스턴스 이벤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씬을 어떤 인스턴스의 집합으로 표현을 하고 씬과 관련된 인스턴스를 학습하여 최종적으로 씬을 분류하는 기술을 이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 1-12에서 보듯이 어떤 특정 씬에만 존재하는 것을 포지티브 인스턴스 그리고 다른 씬에도 존재하는 것을 네거티브 인스턴스로 학습을 합니다. 즉 이제 사막에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뭐 이런 바닷물 해변 이런 것들 이제 음향으로 치면은 뭐 바닷물 소리, 파도 치는 소리, 그러니까 파도 치는 소리가 되겠는데 그런 게 이제 포지티브 이제 인스턴스가 되고 이제 사막이나 뭐 해변에서 모두 존재하는 뭐 바람 이제 뭐 여기서는 구름을 나타내는데 네거티브 이런 게 네거티브 인스턴스가 됩니다. 이제 뭐 음향으로 또 치면은 뭐 바람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지티브 인스턴스와 네거티브 인스턴스를 구별해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씬을 분류해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음향에서 사용되는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과정에서 어떤 씬을 구성하는 어떤 모든 이벤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특정 씬의 포지티브 인스턴스 정보만 가지고 학습시켜 씬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또 이제 이 세미 슈퍼바이즈 이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을 사용한 논문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제 멀티플 인스턴스 러닝을 사용해서 ASC 태스크를 수행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특정 씬에만 속한 어떤 이벤트를 포지티브 인스턴스를 분류할 수 있다면 씬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제 결국 오디오에 속한 여러 이벤트 중에서 포지티브 이벤트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게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인 이유는 이제 그런 포지티브 인스턴스 이벤트에 대한 라벨이 없이 씬 라벨만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오디오의 인스턴스를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모델은 이 피겨 1-15와 같이 오디오를 입력하면은 이 인스턴스 제너레이터 통해서 인스턴스 임베딩 벡터로 이제 피처맵이 변환되고 그 후 1D 컨볼루전으로 이루어진 인스턴스 디텍터로 입력이 되어 이런 인스턴스 임베딩 벡터가 어떤 씬에 해당하는 인스턴스인지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구분되어진 포지티브 인스턴스로 씬 라벨을 이제 추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이제 모델의 네트워크가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런 포지티브 인스턴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각 공항이나 공원 전철에서 플러스로 표시되는 것이 이제 포지티브 인스턴스고 예를 들어서는 이제 공원에서는 뭐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공항에서는 뭐 비행기 이착륙 소리나 뭐 비행기 탑승 안내 소리 그리고 전철에서는 뭐 전철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뭐 그런 기계음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이 알고리즘의 트레이닝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인스턴스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오디오 파일의 인스턴스를 추출하는데 여기서 CNN 채널의 피처맵을 이 하나의 채널을 하나의 인스턴스로 구분하게끔 이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스턴스 디텍터는 인스턴스 이제 임베딩 벡터가 이제 각각 어떤 특정 씬에 속하는 포지티브 인스턴스, 네거티브 인스턴스인지를 이제 추정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별된 어떤 이런 포지티브 채널, 포지티브 인스턴스를 통해서 최종 씬 라벨을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일단은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기반으로 한 이제 어쿠스틱 씬 클래시피케이션이 뭐 어떤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았고 다음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발표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서 원래 약간 그 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영상을 이제 녹음하다 보니까 그 영상을 일단 빼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여기 이 로봇에 이제 마이크가 있고 사람이 행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들 소리를 듣고 여기 사람이 어느 곳에 있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에서 뭐 이를 닦거나 아니면 뭐 변기물 소리가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 있구나를 로케이션 추정까지 이제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뭐 집에 사용되는 이런 가정 로봇이나 뭐 AI 스피커 요즘 많이 사용되는 AI 스피커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ASC와 방향 추정이 함께 사용된다면 그런 가정용 로봇이나 AI 스피커가 사람이 행동하면서 발생하는 오디오를 듣고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16에서 보듯이 뭐 갑자기 부엌에서 어떤 행동을 밥을 먹다가 사람이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쓰러지면서 나는 소리를 듣고 로봇이 이제 그 해당 장소로 쓰러진 장소로 와가지고 사람의 상태를 추정하고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뭐 어떤 다른 행동은 안 했는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뭐 이런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쿠싱 클래시피케이션은 가정을 오버 시 주변 상황을 인지한다든지 뭐 판단한다든지 또는 차량에서 요즘 뭐 이제 센서를 사용해서도 많이 하는데 그런 차량의 주변 환경을 음향으로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한다든지 또는 스마트워치를 통한 사용자의 어떤 뭐 긴급 상황, 사용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뭐 사용자 주변에 이런 음향을 분석해가지고 긴급 상황을 인지하든지 판단하든지 이러한 것들에 모두 이러한 판단하는 서비스에 모두 사용이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뭐 로봇 자동차 바이오 이런 데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일단은 음향 인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개요, 각각의 5가지의 큰 카테고리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상세적으로 아쿠스틱 싱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뭐 정의와 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뭐 데이터가 어떤 수집 환경이 있는지 주의해야 할 점인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알고리즘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알고리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일단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